공시지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모임을 통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선박들이 오가는 소형선 부두가 범죄와 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오늘 울산에도 때이른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18일 발효된 건조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져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14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명, 올 들어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농소초등학교. 이 학교 학생과 학생 가족, 교사 등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18일 한 교사가 처음 확진된 이후 학생들과 동료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 일부 학생의 가족까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동구 지인 모임과 상한 중 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 이상 추가돼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으며 북구 소재 대형 사업장 직원 1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울산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 부산 장례식장 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가 많은 만큼 일부 경로의 침투에 꾸준히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농소초등학교 관련 최초 감염자에 대해서도 검체 의뢰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울산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6명은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틀 동안 운영한 3곳의 무료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2,6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11명은 북구 농소초 관련 확진자이며 중구 가족, 지인 모임과 동구 지인 모임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의 확진자들은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됐거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 폭등으로 공시지가도 덩달아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지표인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이 늘게 되자 이의 신청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도는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동결하고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33평형이 12억 원을 찍으면서 1년 새 2배로 폭등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9%인 점을 고려하면 올 1월 기준으로 책정될 2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 이상, 공시지가 역시 1년 전 4억 5천여만 원에서 수직 상승한 겁니다. 시세 9억, 공시지가 6억을 돌파하면서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늘게 되고 인하 혜택 또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달 말 최종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 신청이 속출했습니다. 남구가 111건, 중구가 12건, 울주군 8건 등 모두 138건으로 아파트값 상승 순서대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불과 8일간의 집계 건수로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이 속출하자 26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지사청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아마 연락을 드려도 시간을 답을 아마 못 받고 그냥. 울산 지역 5개 구군이 산정하는 개별주택 이의 신청도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개별주택의 1%인 166채가 제기했는데 남구보다 울주군이 더 많아 공동주택과 다른 분포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건축물 가격은 올랐지만 대부분 공실이 많아 임대료 수익이 줄어든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재산세 증가를 염려해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시도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업무가 가중되고 각기 다른 산정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일수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한 소형선 부두에서 최근 낚싯배에 불을 지른 6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형선 부두가 범죄와 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부두에 정박된 낚싯배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폭발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자 남성은 배에서 빠져나와 황급히 달아납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의 한 소형선 부두에서 6톤짜리 낚싯배에 60대 A씨가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겁니다. 불이 났던 낚싯배입니다. 배 절반가량이 뼈대만 남겨놓은 채 새까맣게 타버렸고 떨어져 나간 후미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안에 무슨 그 가스통 터지는 소리, 하여튼 소리가 팡 소리 나더라고. 2번이나 파편이 많이 튀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파편이 막 튀어가지고 저까지 올라오고. 경찰이 인근 CCTV와 블랙박스 500여 대를 확인한 끝에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소형선 부두들이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고장난 상태로 수개월째 방치된 가로등은 기본. 어민분들께서 배 정박 상태라든지 안전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낙상 사고나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선이 오가는 보안구역 위주로 CCTV가 설치돼 국내 소형선이 오가는 일반 구역에는 단 11대, 전체 CCTV의 7%만 설치돼 있습니다. 쪽에 이제 일반 시설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경비를 안 세우거든요. 이제 저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비 세우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소형선 부두를 포함한 울산의 한과 부두에선 절도와 불법 거래 등 매달 20건이 넘는 사건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들은 취업 등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을 김예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땀 한 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꽃 지지대를 세우고 묶습니다. 능숙한 손동작의 주인공은 김영순 씨. 3살 때 열병을 앓고 난 뒤 청각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15년 전부터는 시력마저 급격히 나빠져 꽃꽂이를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꽃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꽃을 향한 열정을 꺾을 수 없었던 영순 씨는 지난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받고 올해 전국대회에 울산 대표로 출전합니다. 또 다른 청각장애인인 29살 김희숙 씨는 네일 아티스트입니다. 손끝에 집중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에 매력을 느껴 자격증을 따고 이 분야 금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입모양을 보며 소통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손님의 입모양을 볼 수 없어 일상적인 업무가 힘들어졌고 취업문도 막혔습니다. 일단 송도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 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장애를 딛고 나아가는 사람들. 코로나로 더 힘든 상황을 맞았지만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 매매 거래량은 1,817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9% 늘어났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울산 중남구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줄었다가 다시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차량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울산 지역 신차 등록 대수는 1,630대로 지난해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차는 8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국산차는 9,696대로 19.4%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갯바위 낚시객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방심할 수 없는데 바다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갯바위입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들어 순식간에 낚시객이 고립됐습니다. 이미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중심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밀물로 물이 차는 속도는 성인 남성의 걸음걸이보다 빠릅니다. 실제 지난해 연안에서 추락 등으로 숨진 사람만 97명이나 됩니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거나 혼자 힘으로 나오려다 더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때문에 갯바위에서 고립되면 차분히 구조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제가 직접 바다에 빠져봤습니다. 생각보다 물살이 굉장히 강해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데요. 때문에 바다에 빠졌을 때는 몸을 웅크린 채 체력을 아끼고 무엇보다 체온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속에선 체력 고갈이 빨라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때 및 노을송 파도에 의한 기상 정보를 꼭 미리 확인하시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다의 상황은 언제든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명조끼인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총 부채 규모는 18조 6,449억 원인 반면 자산은 17조 5,04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공사의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부채인의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북구 진장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의 소지품에는 마약 추정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의하지 않아 간이 시약 약물 검사를 하지 못했다며 마약 여부와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크레인 철거 과정에서 나온 부품을 원청업체 몰래 팔아 수백만 원을 챙긴 업체 운영자 6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주군의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뒤 작업 과정에서 나온 26만 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원청업체 몰래 되파는 등 4차례에 걸쳐 크레인 부품을 시중에 팔아 32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태화강에서 올 들어 처음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에서 적조띠가 확인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조 생물인 우점종이 밀리리터당 2,560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태화강 은하수 다리부터 태화교 하부까지 적조 제거제를 뿌리며 제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따른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집단 이주 사업이 이주 부지 선정 문제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세울 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신리마을 이주는 지난 2012년 한수원과 울주군, 신리마을 등 3자 간 체결한 기본 합의서에 따라 이주 정착지를 덕골지구 등 2곳으로 나누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곳의 이주지 선정을 놓고
일부 주민이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보전 녹지 지역을 요구하면서 집단 이주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최고 라이벌전인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올 시즌 첫 현대가 더비가 오늘 저녁 7시 문수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1위 전북을 승점 6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2위 울산은 시즌 초반 우승 레이스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경기에서 전북을 잡고 승점 차를 3점으로 좁힌다는 각오입니다. 전북에 밀려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울산은 절실함과 집중력을 강화해 홈에서 전북을 꺾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